현재 마블 세계관에서 헐크는 기존의 무자비하지만 은근 섬세한 면이 있는 모습이 아닌 데빌 헐크, 말 그대로 배너의 인격 중 가장 어두운 부분이 주도권을 잡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데빌 헐크의 활약을 찬찬히 정리해볼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몇 가지와 배경 지식을 빠르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헐크는 밤에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지옥으로 인도하는 녹색 문이 있으며 그곳엔 원 빌로우 오일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존재한다. 셋째, 헐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넷째, 베티 역시 감마선에 노출돼 괴상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이다. 다섯 번째, 헐크를 사냥하기 위해 조직된 섀도우 베이스란 단체가 존재하며 포틴 장군이 수장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충분하며 혹여 이전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란 혹은 정보란을 통해 과거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화를 내고 있는 맥고엔 박사. 그녀가 소리치고 있는 대상은 섀도우 베이스의 수장 포틴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과거 릭 존스를 감싸고 있던 어버미네이션 슈트를 탈취해 본인이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맥고엔은 이런 그의 무모한 행동에 화를 내보지만 포틴은 모든 게 자신의 컨트롤하에 있다고 말할 뿐이었죠. 자신만만한 포틴 장군의 말과는 다르게 그의 코에서 흘러나오는 녹색 코피. 맥고엔 박사가 이를 지적하자 포틴 장군은 그저 약간의 부작용일 뿐이라 둘러대는데요. 헐크와 같은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은 견딜 수 있다 덧붙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쾅 닫은 후 이제 이 무기를 알차게 활용할 것이라 주장하죠. 한편 시내의 한 모텔, 이곳 화장실엔 배너와 베티가 숨겨놓은 릭 존스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고 신음소리만 반복해서 낼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볼일을 보며 조용히 지켜보는 베티. 이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브루스 배너, 정확히는 조 픽싯이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베티는 순식간에 외형을 바꿔 조를 맞이했고 이런 그녀를 보며 조는 릭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데 베티는 아직 신음만 낼 뿐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 답해줍니다. 이어서 그럼 릭의 상태는 됐고 베티 너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냐 묻는 조. 이에 베티는 지금 이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 답할 뿐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바람을 쐬는 조,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헐크와 함께 지옥까지 함께 갔었던 제키. 그녀는 배너와는 대화를 어느 정도 해봤지만 조와는 일면식이 없었기에 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급히 조를 부르는 베티의 목소리에 의해 끊기게 됩니다. 베티의 호출에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 이들. 그곳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릭이 화장실을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릭은 지금 당장 섀도우 베이스에게 향해야 한다 소리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기억났다며 말이죠. 그런데 섀도우 베이스를 노리는 자들은 헐크 일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주에 머물고 있던 감마 플라이트 팀 역시 포틴 장군을 벼르고 있던 것인데요. 이들은 어보미네이션을 뒤집어 쓴 포틴 장군의 기습을 받아 동료를 잃은 상황이었기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마 에너지를 추적해 섀도우 베이스의 위치를 파악했고 기습을 행하기 위해 텔레포트 머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섀도우 베이스 기지의 내부로 순간이동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포틴 장군의 함정. 이들은 포틴 장군과 그의 부하들 한가운데에 도달하게 됩니다. 포틴 장군은 감마 플레이트를 완전히 학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흔적을 흘렸던 것인데 게다가 포틴은 슈트의 부작용 때문인지 반쯤은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감마 플레이트에겐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때 부서지기 시작하는 기지의 천장. 포틴 장군과 부하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위를 쳐다봤고 모든 걸 깨부수며 내려오는 헐크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실험체 생활을 했던 릭 존스의 인도를 따라 쉬지 않고 날아왔던 것이죠. 포틴 장군과 정면으로 마주한 헐크. 이렇게 헐크가 상대의 시선을 뺏는 사이 베티, 릭, 그리고 제키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들은 과거 릭에게 온갖 실험을 진행했던 과학자 팀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포틴 장군과 헐크 동맹의 싸움. 포틴의 부하들은 우선 펜타닐을 업소빅맨 칼크렐에게 쏴 그를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칼은 도리어 주사기의 끝부분을 흡수해 몸을 타이타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두를 박살내기 위해 달려드는데 앞선 의혹과는 달리 포틴 장군의 무력 앞에 제지당해버리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직접 포틴 장군을 손봐줘야겠다 느낀 헐크. 하지만 그 역시 큰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바로 헐크 대항용 무기로 발명된 솔라빔에 맞아버린 것입니다. 태양빛에 노출되자 헐크는 조금씩 배너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포틴 장군의 부하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수총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샘슨이 배너를 위해 희생하는 바람에 사살엔 실패하죠. 이대로 가다간 헐크의 목숨이 위험해질 게 뻔하니 제대로 나서봐야겠다 결정한 퍽. 그는 솔라빔을 쏘는 기계 위로 점프하더니 그대로 내부의 뇌를 뜯어내버립니다. 퍽 덕분에 배너는 다시 헐크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빡칠 대로 빡친 그는 부하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컨트롤룸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맥고엔 박사와 연구진들, 특히 맥고엔은 이 모든 사태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때 옆에 강철벽이 서서히 녹더니 릭, 제키, 그리고 베티가 등장합니다. 인간 실험체로 쓰이고 있는 프라이 박사를 보곤 맥고엔 박사를 무섭게 내려다보는 릭. 이런 그에게 맥고엔은 자신의 직원들은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며 처벌할 거면 자신만을 처벌하라 외치는데요. 하지만 제키가 이 둘 사이에 껴들었고 그 누구도 다칠 필요가 없다며 릭을 진정시킵니다. 헐크 일행의 목표는 포틴 장군을 제압하는 것이지 그의 팀 전부를 몰살시키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와중 여전히 열심히 싸움 중인 헐크와 감마 플라이트. 하지만 이내 타이타니아 그리고 퍽이 전기 충격에 당하면서 결국 헐크 홀로 남게 되는데요. 심지어 헐크 역시 포틴 장군에게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포틴은 헐크와 말싸움을 하다 자신의 비밀 무기를 보여주겠다며 그의 얼굴에 염산을 토해냅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헐크의 얼굴과 육체. 이런 그를 보며 포틴은 한박 웃음을 짓는데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헐크가 녹아내리는 피부를 찢으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로테스크한 헐크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포틴.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헐크의 뒤로 돌아가라 명령한 후 그를 포획하려 시도하는데요. 헐크는 자신의 피부와 부하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선물 하나를 주겠다며 피부를 부하에게 던져버립니다. 염산이 잔뜩 묻어있던 피부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죠. 포틴 장군을 가리키며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다 말하는 헐크. 포틴 장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곤 얼굴을 굳게 닫은 채 펀치를 날려보려 하지만 헐크의 원펀치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뒤에서 등장하는 포틴 장군의 백업.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염산을 뱉어버리는 포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곤 나머지 부하들은 크게 당황하는데 포틴 장군은 실수라고 외쳐보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헐크는 포틴이 정신이 나가 아군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확신했죠. 모두가 자신을 미친놈 보듯 쳐다보자 이 모든 게 헐크 때문이라며 달려드는 포틴. 그는 헐크에게 주먹을 날리고 얼마 남지 않은 얼굴마저 녹여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미 고통에 익숙했던 헐크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고 포틴의 안구에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그의 뇌까지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포틴과 헐크, 이 둘은 동시에 같이 사망하게 되죠. 헐크의 공격에 정신이 끊기자 처음 보는 곳에서 깨어난 포틴. 붉은색을 띠는 장소의 정체는 감마 에너지를 지녔던 자들이 죽으면 도달하는 지옥이었고 이곳엔 헐크를 위해 희생했던 샘슨과 브루스 배너의 아버지이자 지옥의 관리자인 브라이언 배너가 존재했는데요. 브라이언이 활짝 웃음을 지으며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말하자 포틴은 설마 이게 자신의 영혼이냐며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잠시. 포틴을 뒤에서 덮치는 배너의 또 다른 자 조픽신. 그는 포틴을 지옥에서 마저 죽여버려 완전한 사망을 이뤄내죠. 잠시 후 녹색 문이 열리고 현세로 부활한 헐크. 섀도우 베이스는 그 사이 먼저 부활한 샘슨이 모든 걸 정리해둔 상태였는데 샘슨이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헐크는 답합니다. 지금부터 섀도우 베이스를 자신이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이제 헐크는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시골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조용히 이동 중인 닥터 배너. 그는 고요하고 평온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도리어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바깥과는 달리 자신의 내면에선 누군가 날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배너.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수상한 실종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의문의 살인 사건을 접했기 때문. 이 마을에선 레베카라는 소녀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반으로 찢긴 남자가 셋이나 발견됐던 것인데 심지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거대한 괴물을 봤다는 목격자까지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게 우연일 리 없다 느낀 배너. 그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일하게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던 공간을 발견합니다. 죽어있는 식물에게서 감마 에너지를 느낀 배너. 역시 자신의 촉이 맞았다 느낀 그는 주변을 더욱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정부 실험 시설과 그 앞에 떨어져 있는 꽃 모양 머리핀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배너에게 소리치더니 총구를 들이미는 한 남자. 배너를 겨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실종된 소녀 레베카의 아버지 릭. 배너는 그에게 자신은 그저 레베카의 실종 사건을 풀어보려는 사람일 뿐이라며 진정하라 외칩니다. 하지만 순순히 경계를 풀지 않는 릭. 이에 배너는 저 시설이 굉장히 수상하다며 같이 저곳에 대해 탐구해본다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배너의 말에 동공이 흔들리는 릭. 그는 포기했던 자신의 딸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슬며시 배너를 쳐다보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배너의 손에 들려있는 머리핀. 릭은 머리핀을 보자마자 격분하더니 배너를 무차별적으로 패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핀은 레베카의 것이었다며 당장 딸이 어디 있는지 털어놓으라 소리치는 릭. 당연히 배너에겐 해명할 시간조차 없었는데요. 릭은 이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내 근처 순찰을 돌던 보안관들에 의해 저지당하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릭을 잘 타이른 후 배너를 일으키는 보안관 대리. 그는 릭을 다시 집으로 보낸 후 배너에게 여러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우선 기자가 아닌지 확인했고 혹시 개인 변호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배너가 없다라고 답하자 잘 됐다며 그에게 주먹을 선사하죠. 1시간 후 드디어 정신이 든 배너. 그는 동네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지한 그는 보안관에게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신을 꺼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 보안관. 그런데 이때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는 경고, 그리고 큰 진동. 이에 배너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만 보안관은 자신도 모르겠다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 이런 그를 보며 배너는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어서 도망가라고. 배너가 말을 마치자마자 일어나는 헐크로의 변화. 헐크는 보안관을 한 손에 움켜쥐더니 배너가 도망가랄 때 도망가지 그랬냐며 그를 비꼽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분노를 표출하는 헐크. 그는 보안관에게 정부 시설 근처를 순찰하던 이유가 뭐였냐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다시 한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데 그 대가는 팝콘 마냥 터져버리는 것이었죠. 이제 화려하게 밖으로 나가보는 헐크. 그리고 경찰서 바로 앞에서 발견된 또 다른 보안관 데릴. 그는 몸이 크게 찢긴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헐크가 눈앞에 다가오자 자신도 정부에게 속은 것이라며 정부 시설 지하에 비밀이 존재한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살려달라 헐크에게 부탁해보지만 이런 부탁을 헐크가 들어줄 리 만무했죠. 도리어 헐크는 그를 발바닥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이제 배너가 발견했던 정부 시설로 향해보는 헐크. 그는 어느 정도 이동하다 엄청난 양의 감마가 느껴져 잠시 멈칫하는데 이때 헐크가 잠시 방심한 사이 그의 뒤를 덮치는 의문의 존재. 이 괴생명체는 헐크의 목덜미를 물어 그를 한 방에 죽여버리려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도리어 헐크에게 뒤통수가 잡혀 땅바닥에 내리꽂아집니다. 그런데 괴물의 머리를 쪼개버릴 기회가 왔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헐크. 헐크는 괴물의 내면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감지한 것인데 사실 이 괴물 안에는 아직 레베카가 숨을 쉬고 있던 것입니다. 배너가 의심한 정부 시설은 아이들을 납치해 감마 실험을 진행하는 끔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던 것이며 레베카는 그들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너무 무섭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 말하는 레베카. 헐크는 그녀의 눈물을 보곤 이제 다 괜찮아질 것이라며 천천히 그리고 젠틀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감마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레베카는 다시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게 되죠. 순식간에 에너지가 빨리자 헐크의 품 안에서 잠들어버린 레베카. 이때 숲을 속에서 들리는 인기척. 바로 레베카의 아버지 릭이 주변을 둘러보다 이들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헐크는 레베카를 다시 릭에게 돌려주곤 몸을 돌려 조용히 떠납니다. 이런 그의 뒷모습에 이제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묻는 릭. 이에 헐크는 무엇이 됐든 다 박살낼 것이라 답변합니다. 이후 헐크가 급습한 곳은 당연히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정부 시설. 헐크는 천장을 박살내고 연구진들을 잡히는 대로 던져버린 후 이곳의 책임자로 보이는 박사 한 명을 손에 쥐는데 박사는 자신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며 헐크에게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순간 멈칫하는 헐크. 하지만 이내 구석에 박혀있는 레베카를 감금했을 때 쓰인 밥그릇을 보곤 다시 분노했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나 하라며 그를 짓이겨버립니다. 물론 헐크의 처벌은 박사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연구원 전원 모두를 한 명 한 명 확인 사살해버립니다. 한편 헐크가 이렇게 날뛰는 와중
레베카는 릭의 품에 안겨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넝마가 된 옷을 입고 릭의 집을 찾아온 배너 박사. 정신을 차려보니 들판 한가운데서 깨어난 그는 돈도 옷도 없는 상태였기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릭은 당연히 그를 환히 맞이해줬고 그에게 약간의 돈과 옷을 지원해줍니다. 몸을 녹이며 릭에게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배너. 그는 만약 정부가 레베카가 감마에너지에 감염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추가 연구를 위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를 해주곤 항상 그녀의 옆에 있어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길을 나서는데 릭은 왠지 쓸쓸해 보이는 배너의 뒷모습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너는 또다시 혼자가 돼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가죠. 헐크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를 극찬하고 있는 시민들. 최근 헐크는 섀도우 베이스라는 단체 및 기지를 차지한 후 계속해서 시민들을 도왔기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것인데요.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 역시 그의 선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이미지에 반해 꽤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닥터 배너. 그는 현재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항상 이렇게 자신의 내면 속에서 온갖 고생을 일삼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속엔 헐크의 사나운 성격이 갇혀있는 상태였기에 이렇게 사슬을 끊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 중이었습니다. 한편 배너가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사이 그의 육체를 차지한 건 다중인격 중 한 명인 조 픽신. 조는 사슬을 끊어보겠다며 매일 쿵쾅거리는 배너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 이때 그의 앞에 베티가 나타납니다. 환하게 베티를 반기는 조. 하지만 베티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고 자신은 조가 아닌 배너와 대화를 해야 하니 배너에게 핸들을 넘겨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배너가 나오자마자 소리치는 베티. 그녀는 이제 자신은 이 섀도우 베이스 기지를 떠날 시간이 됐다며 이렇게 갇혀 사느니 밖으로 나가 혼자 지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배너는 베티에게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다며 우려를 표하지만 이미 그녀는 단호히 마음을 먹은 상태였죠.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최소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해달라 요구하는 배너. 하지만 이제 이 외형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며 거부하는 베티. 이런 베티의 반응에 배너는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이 사랑한 여자는 이딴 괴물이 아니라고 소리치는데 이에 베티는 배너를 넘어뜨려버린 후 배너도 배너의 감옥도 이젠 지겹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당황하는 배너를 뒤로하고 저 멀리 날아가 버리죠. 며칠 후 베티가 자신을 떠났음에도 헐크로스의 활동을 멈출 수 없었던 배너. 그는 헐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내로 날아가 건설 현장을 도와주는데요. 심지어 시장과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호감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헐크에게 손을 대는 릭 존스. 헐크는 릭이 손을 떼자마자 뭔가 몸이 이상하다는 점을 감지하는데 이내 속이 타오를 것 같다며 발을 동동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엄청난 간말을 내뱉으며 주변을 날려버리죠. 왜인진 모르겠지만 릭 존스는 헐크의 몸속 간마가 폭발하도록 그의 신경체제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헐크의 폭발로 인해 난리가 난 현장. 이미 헐크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고 심지어 릭 존스마저 괴상한 형태로 변형된 상태였는데 물론 헐크는 도대체 자신이 왜 간말을 내뱉은 것인지 몰랐기에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며 절망하는 헐크. 그리고 드론을 통해 헐크를 지켜보다 깜짝 놀라는 맥고엔 박사와 닥터 샘슨. 이들은 서둘러 헐크를 다시 기지로 순간이동시키려 해보지만 헐크 주변에 간마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헐크에게 달려가 그를 진정시켜보려는 제키. 하지만 헐크는 자신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 제키에게 물러서라 소리치는데요. 이내 왜 좋은 일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냐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때 헐크를 강타하는 철퇴. 바로 헐크가 다시 폭주한다고 착각해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감마 플라이트가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헐크에게 무차별 공격을 행하기 시작했고 제키가 말리기 위해 달려들자 헐크가 폭주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냐며 뒤로 물러서 있기나 하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설 리 없던 제키. 그녀는 끊임없이 감마 플레이트를 말리려 시도했고 결국 타이타니아에 의해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제키가 다치자 헐크가 순간 휙 돌아버렸다는 것. 그는 자신의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며 업소빅맨 칼크릴의 팔을 뜯어버렸고 타이타니아에겐 주먹을 선사합니다. 이 광경을 보며 릭 존스는 그저 섬뜩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팔이 뜯겼기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칼.
하지만 이내 그는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다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보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주변에 널려있는 감마를 흡수하더니 거대한 감마 덩어리로 몸을 변형시킵니다. 한편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섀도우 베이스에서 연구진들과 머리를 싸매고 있던 닥터 샘슨.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한 연구원. 이 남자는 온몸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사망해버렸고, 그의 뒤에선 매우 섬뜩한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섀도우 베이스에서 보관 중이던 프라이 박사가 튜브를 깨고 의식을 차린 것이었죠. 과연 왜 갑자기 릭 존스는 헐크를 자극시켰던 것이며 프라이 박사는 어떻게 깨어난 것일까요?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5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샘 스턴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는 이날 인생이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공장의 실수로 인해 감마 폭발 사건을 경험한 것.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이날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지능이 엄청나게 상승함과 동시에 외형의 변형을 겪습니다. 이제 인간 세계의 지식 따윈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이렇게 샘 스턴스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감마의 힘을 더욱 탐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헐크를 포함한 수많은 감마 감염자들과 전투를 치르게 된 리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헐크에 의해 사망하게 되고, 감마 에너지에 감염됐던 자들이 도달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의문의 목소리와 형상을 보게 됐고, 그 이후 녹색문이 열리자 현세로 부활하게 됩니다. 지옥을 다녀온 후 더욱더 감마 에너지에 관심이 커진 리더. 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죽음을 반복하며 지옥에 익숙해졌고, 이내 항상 자신이 지옥에 도달하면 만나던 존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존재의 정체는 지옥에 서식하는 초월적 존재 원빌로우 올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현세와 지옥을 오고 가던 리더는 감마에 대한 이해력과 지식을 깊이 습득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감마 지옥을 탈출하려다 실패해 절망에 빠져있던 브루스 배너의 아버지 브라이언 배너였습니다. 리더는 브라이언이 밑바닥을 찍었을 때 도와주겠다며 손을 내밀었고, 브라이언은 뭣도 모르고 그의 환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지만 리더의 진짜 목적은 브라이언을 흡수하는 것. 리더는 현세에서 헐크와 1대1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몇 번의 죽음 이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헐크 대신 배너의 약점을 노려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너의 최대 약점은 당연히 트라우마 덩어리인 아버지였던 것이죠. 브라이언을 흡수 후 원빌로우 올에게 인사를 건네는 리더. 그는 앞으로 원빌로우 올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더니 그를 위해 헐크를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헐크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배너만 살짝 미치게 하면 되는데, 이제 배너의 아버지를 흡수한 상태이니 모든 게 너무 쉬워질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계획을 짜고 있던 리더가 이제 작전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는데요. 그는 감마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기에 이젠 감마를 지닌 자의 저항이 약하다면 그의 감마선을 조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릭 존스의 감마의 침투에 헐크가 폭주하도록 조작하고, 섀도우 베이스에 있던 프라이 박사의 육체를 통해선 기지를 급습했던 것입니다. 이젠 외형마저 리더 형태로 바뀌는 프라이 박사의 육체. 완벽한 융합을 완료한 리더는 곧바로 닥터 샘슨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슨의 뇌를 녹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죠. 다시 지옥에 도달한 걸 환영한다 말하는 리더. 그리고 크게 당황하는 샘슨. 여기서 리더는 수많은 죽음을 통해 연구한 녹색문에 대해 샘슨에게 자랑하는데요. 이 녹색문을 지나기만 하면 현세로 몇 번이든 부활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문을 탐구하다 보니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빨간 문. 이 문은 녹색문과 반대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리더가 원하는 건 헐크에게서 모든 걸 빼먹은 후 그를 빨간 문으로 들이미는 것이었죠. 한편 거대해진 업소빅맨과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헐크. 그는 초반엔 업소빅맨의 막강한 파워에 밀리지만 이는 그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고, 이내 반격에 성공합니다. 이런 헐크의 치열한 싸움을 릭 존스의 육체로 바라보고 있던 리더는 그저 환히 웃을 뿐이었는데, 문제는 현재 릭이 리더에 의해 컨트롤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맥고인 박사가 그를 기지로 소환시켜버렸다는 점. 헐크라면 저 난리통 속에서도 살아남겠지만 릭은 어찌 될지 모르니 안전을 위해 기지로 다시 데려온 것이었는데요. 물론 리더는 그저 일이 너무 쉽게 풀린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와중 헐크가 업소빅맨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나머지 감마 플라이트는 최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감마마저 뚫어버릴 수 있는 특수 레이저를 장전시키고 있던 것. 타이타니아와 업소빅맨은 계속해서 헐크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퍽은 헐크에게 레이저를 조준시킵니다. 그리고 헐크가 완벽히 조준망에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겨버리죠. 이렇게 헐크는 머리가 뚫려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헐크가 현세에서 사망했던 건 이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엔 리더가 그의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헐크는 지옥에서 리더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십 년 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어린 브루스 배너. 하지만 이런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고 술에 취한 배너의 아버지 브라이언 배너가 또다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브루스의 책을 걷어차며 넌 그저 오염된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폭언을 뱉는 브라이언. 브루스의 어머니는 브라이언을 말려보지만 브루스는 이미 겁에 질려 몸을 수그릴 뿐이었고 그의 옆 동화책 속 괴물은 그저 환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너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각인된 괴물은 추후 헐크의 악마스러운 자아로 남게 됐고 현재는 보시다시피 배너의 내면 세계 속에 감금된 상태였죠. 한편 헐크가 사망하자 배너의 내면 세계로 이동한 리더. 사나운 성격은 감금돼 있고 그나마 남아있던 헐크의 자아는 전투 패배로 인해 모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런 헐크를 질질 끌며 리더가 이동한 곳엔 브루스 배너와 그의 또 다른 자아 조픽싯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도 아닌 자신의 내면 속에 헐크와 본인, 심지어 조픽싯까지 묶어두는 데 성공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묻는 배너. 이에 리더는 씩 웃어 보이더니 녹색문의 힘을 빌렸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리더의 본체는 아직 감마지옥에 머물고 있었고 그저 녹색문을 통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리더는 릭 존스의 몸을 통해선 섀도우 베이스를 감시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델프라이와 릭 존스의 몸을 동시에 이용해 섀도우 베이스에 머물고 있던 맥고인 박사에게 접근하는 리더.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지기 코앞까지 왔다며 섬뜩하게 웃어 보이는데 이때 리더가 방심한 사이 지옥에서 그의 머리를 가격해버리는 샘슨. 비록 여러 개의 몸을 컨트롤하고 있던 리더지만 결국 모든 신경은 리더에게 연결돼 있었기에 그의 육체들은 동시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방으로 서둘러 도망치는 맥고인 박사. 리더는 릭 존스의 육체를 이용해 그녀를 쫓아가 보지만 맥고인은 완벽한 타이밍에 셔터를 내리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릭 존스는 머리와 육체가 분리돼 버립니다. 또다시 동시에 고통스러워하는 리더의 육체들. 리더는 비록 섀도우 베이스를 접수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직 배너가 남아있기에 계획은 유효하다며 좀 더 속도를 높여보겠다 말하는데요. 그는 배너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녹색 문을 열어 제낍니다. 리더는 모든 헐크와 배너의 자들은 배너의 내면 세계에 남겨두고 오직 배너만을 데리고 지옥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죠. 제발 자신을 내버려두려고 울부짖는 배너.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럴 일은 없다며 단호히 거부하는 리더. 그런데 이때 리더의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옵니다. 리더는 조용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한 존재가 당당히 착륙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조픽싯은 말합니다. 배너가 상처를 받으면 한 존재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리더의 앞엔 배너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풀려난 헐크의 사나운 자아 데빌 헐크가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리더가 들어오자 곧바로 내리꽂아버리는 데빌 헐크. 막강한 파워의 리더는 곧바로 전략을 수정했고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며 시간을 끄는데요.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브라이언으로 모습을 바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냐 소리칩니다. 물론 냉정한 데빌 헐크에겐 이런 잔재주가 통할 리 없었는데 하지만 언제나 아버지가 트라우마였던 배너는 브라이언을 보자마자 분노해 그에게 달려가 버립니다. 물론 이는 리더가 원했던 상황. 리더는 곧바로 다시 심체를 변형했고 배너를 수중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광경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던 데빌 헐크. 그는 곧바로 리더에게 손을 뻗어보는데요.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심적으로 약해진 헐크의 자아가 뒤에서 데빌 헐크를 붙잡은 것. 헐크는 데빌 헐크에게 자신이 원한 건 이런 폭력이 아니라며 그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고 울부짖는데 이렇게 데빌 헐크의 팔이 묶이자 리더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게 슬며시 다가가더니 자신의 두개골을 열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그대로 데빌 헐크의 육체를 뜯어버리죠. 찢긴 데빌 헐크의 시신을 보곤 또다시 울부짖는 헐크.
그리고 이런 그를 뒤로하곤 녹색문으로 향하는 리더. 이렇게 리더는 배너를 데리고 지옥으로 사라져버렸고 배너의 내면 세계엔 헐크와 조픽신만이 남게 됩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깨어난 배너.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기에 애타게 도움을 청해보는데 당연히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죠. 리더가 데빌 헐크의 육체와 배너의 육체를 합쳐 그의 모든 것을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타이에 의해 묶여있는 존재는 지옥 속 배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헐크의 육체 역시 포박당해 있었는데요. 헐크가 사망한 이후 그의 육체를 감마 플레이트가 회수해 우주기지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헐크가 부활해 깨어날 것인데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감마 플레이트와 제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의에 집중하는 사이 기지의 또 다른 곳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관 중이던 월터의 시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월터가 사스쿼치로 변신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 것이냐 묻는 감마 플레이트. 그리고 돌아오는 충격적인 답변. 월터는 말합니다. 자신은 월터가 아니라 닥터 샘슨이라고. 샘슨은 지옥에서 리더를 공격하고 도망가다 녹색문에 들어가 부활한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이 아닌 월터의 몸을 통해 부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 다시 배너의 내면 세계. 헐크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망쳤다며 울고 있었고 존은 이제 그만 좀 징징대라며 그를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존은 바깥 세상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치챕니다. 헐크의 육체 앞에 의문의 남자가 찾아온 것. 헐크는 처음 보는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자 의식을 차린 후 누군지 물었고 이 남자는 그에게 당당히 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헨리 가이리치이며 정부 그 자체라고. 고로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할 사람이라고. 헨리의 말에 당연히 분노하는 헐크. 하지만 헨리는 화내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너를 묶고 있는 그 장치는 절대로 부서질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헐크를 비꼽니다. 배너의 내면에서 헨리의 말을 듣다 씩 웃어 보이는 조픽신. 그는 헐크에게 아무래도 이 남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본때를 보여주자 말하는데요. 그러자 헐크의 육체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조가 내부에서 그를 찢고 튀어나옵니다. 이제 헐크는 배너로 돌아갈 때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없이 그저 탈피만 하면 되는 상태였던 것이죠. 갓 나온 조에게 총을 겨누는 한 군인. 하지만 조는 자신의 배너처럼 물렁한 인간일 것 같냐며 가볍게 총알을 피해주고 온 군인을 제압하더니 헨리까지 기절시킵니다. 헐크의 방이 소란스럽자 서둘러 향해보는 감마 플라이트. 이들은 방으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총을 든 조를 마주치는데 감마 플라이트가 자신을 다시 포박할 것이란 사실을 아는 조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우주선의 창문을 깨 빨려 나가는 것. 이렇게 조는 우주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감마 플레이트는 어쩔 수 없이 셔틀을 내려 자신들마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주에서의 데미지를 견디기 위해 다시 헐크로 변하기 시작하는 조. 변화를 완료한 헐크는 그대로 온몸이 불타며 지구로 추락했고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후 탈피는 물론 방금 우주에서 떨어지며 심한 무리를 했기에 말라 비틀어진 몸을 이끌며 겨우 기어나오는 헐크. 하지만 이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판타스틱4의 싱이었습니다. 싱은 헐크가 우주에서 탈출했다는 감마 플레이트의 무전을 받고 곧바로 출동했던 것이었죠.